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이제 뭐 완연하게 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뭐 금요일 지나고 난 이후 내일부터는 주말에 또 나들이 다녀오셔야 되잖아요. 그러시기 위해서는 오늘 저녁에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꼭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말이 굉장히 따뜻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알찬 내용의 강의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교육교재 다운받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실시간 첨삭지도 받을 수 있으시니까요. 참여하시는 방법 보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과 교육교재 다운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도 역시 지난주 교육 내용 복습 앞부분에 짧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뭐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복습을 해드리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복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 그리고 경험이 쌓이셔야만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습한 내용은요, 밀집도 분석에서부터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습 내용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밀집도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하나만 놓고 보실 때도 굉장히 큰 매수 타임 혹은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밀집도 이후에 이제 크로스 배울 텐데 크로스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습이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한번 보시죠. 각 이평선의 산술 가격이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되는 현상을 분석한다. 이 부분 교육교재 다운받으셔서 다시 읽어보시고요. 이 부분 그냥 넘겨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밀집도, 밀집된다. 이평선이 밀집된다는 거예요. 이평선이 밀집됐다. 이 구간, 수렴 구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수렴 구간.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방향성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방향성이 아래로 밀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사실상 이 밀집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면 당연히 편입 들어가고 관망하면서 시세를 분출하는 그 수익을 얻겠습니다만 이 밀집 구간에 몰려지는 이 상황에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돌파를 못하고 깨져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밀집 구간에서 우리가 중요시 놓고 봐야 되는 부분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이 시점 기준에서는 사실상 우리에게 아픔만 줬다. 헛물만 키게 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도요. 역배열 상태에서 만약에 추세 전환 기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밀집 구간에서 장기 이평선 위로 돌려 세우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종목은 기업은행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시면요. 어떻게 됐어요? 밀집돼 있죠. 밀집돼 있는데 60일선과 120일선이 횡보 추세로 놓여졌습니다. 왜? 이렇게 내려오던 부분에서 다시 올려지는 흐름이 나오게 됐죠. 여기까지의 기준이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가격 조정을 받고 또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도 이 장기 이평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먼저 5일선이 위로 올라왔어요. 어찌됐건 요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서 밀집 구간이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앞선 대우조선해양과 다르게 이평선, 장기 이평선 위에 주가가 놓여져 있었다. 쫓아가기 무섭다. 캔들도 단기적인 고점 인식이 되는 캔들이 나왔다.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가격 조정 나온 이후에 이런 라인에서 다시 한 차례 지지받는 모습을 보고 접근하셔도 무난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평선 위에서 움직여주면서 과거에 눌려졌던 부분에 이동평균선의 평균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점진적으로 상승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60일선은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 라인에 다 돌려지죠. 120일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밀집도만 잘 활용을 하시더라도 이 밀집 구간, 밀집된 구간에서 종목을 놓고 보시면서 충분하게 잡아내실 수 있는 그러한 전략 수립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됩니까? 횡보 쭉 가다가 밀집돼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 위로 주가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아까처럼 급등 나온 장대 양봉도 아니고 그리고 고점 인식을 주는 위치도 아니었죠. 그렇다면은 요 구간에서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 아니죠. 여기서 뭐 바닥에서 올라온 흐름 별로 없으니까 편입 들어가셔도 되고요. 더 하나. 이거 안타까운 일인데 요거 망치형 떠 있잖아요. 망치형 떠 있고 매수 구간 여기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캔들로도 미리 잡으실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어쨌든 수업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밀집도. 밀집된 이후의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기존에 미리 횡보해 있고 밀집 구간 형성돼 있고 장기 이평이 누워진 상태에서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좋죠. 예? 편입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세 부분은 밀집된 구간 이외에 밀집된 구간에서 어느 방향으로 튀든 그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은 한동안 그 추세가 이어집니다. 아시겠죠? 밀집이 된다는 건 그만큼 횡보 기간이 좀 길었다는 거예요. 장기 이평. 아시겠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상당히 탄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밀집도는 넘어갔고요. 그 다음 또 크로스 배우셔야죠. 아시겠죠? 크로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단기 이평이 중장기 이평을 상향하느냐 하향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뭐 중기 이평선이 또 역시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느냐 혹은 하향 이탈하느냐 이런 기준도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데드 크로스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다운받으셔서 보시고 왜? 복습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네? 단기 이평선. 이거 우리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빨간색 선과 요 색깔이면은 빨간색 선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5일선 기준 잡았죠? 여기 60일선입니다. 그죠? 뭐 이렇게 기준 잡으셔도 되고 여기 20일선을 놓고 잡으셔도 되겠고요. 아시겠죠? 어찌됐건 저렇게 해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했을 때는 데드 크로스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뒤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 뭐라고요? 횡보 내지는 하향 추세. 그래야 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승 추세인데 단기가 이렇게 깨고 내려갔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아직까지는 가성이다. 가성. 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 돌릴 수 있다. 물론 추세적으로 계속 깨져 내려오면 못 돌리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를 해두시고요. 이 부분 데드크로스 관련해서는 중간 라인 보시면 안 돼요. 발생되는 구간을 보셔야지.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그죠? 데드크로스가 어디서 발생됩니까? 5일 2평이 초록색 20일 2평 깨고 20일 2평이 60일 2평 깨고 60일 2평이 120일 2평을 깹니다. 이렇게 되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되고 역배열 형상이 나오는데 지금 복습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그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거? 지금 이렇게 해서 이평선을 20일선이 60일선 깨고요. 60일선이 120일선까지 깨는 거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죠. 뭐가 어려워집니까? 굉장히 늦어지는 흐름이 된다는 거예요. 늦어지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앞선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된다면 이 주가 자체가 이평선을 크게 이탈하는 경우, 그죠? 미리 이탈하죠? 120일선은 여기서 미리 이탈하죠? 데드크로스 나오기 전에. 이런 기준을 먼저 설정해서 대응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지 일봉 차트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여기서. 네? 여기서부터 나오죠?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 여기도 이렇게. 근데 다만 이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모레지도 제가 얼마나 말씀을 드렸어요. 예? 계속해서 캔들 여기서도 이 캔들 이걸 왜 못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 캔들 이 모양의 망치형도 나오고 샛별형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얼마나 멋집니까?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만 원을 찍어버리고 넘겨버리고 막 그런 흐름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폭등이 나와서 이 종목은 뭐 시세가 이렇게 돼서 끝났다? 아닙니다. 뒷부분에 배우겠습니다만 장기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는 경우 그 상태에서 급반등이 나와주는 경우에는 다시 장기 추세가 살아서 돌아간다. 이러한 부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렸잖아요. 앞부분에.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녹화 방송 꼭 보시든가요. 아니면 지금 실시간 첨삭지도 찾아오셔서 혹은 불TV 교육방송 무료 교육방송 찾아오셔서 꼭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골든크로스는 뭐냐? 골든크로스 똑같아요. 데드크로스의 반대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역시 교육 자료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흐름 아시겠죠? 이런 거는 이제 다 배우셔서 그러면 실전 차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 여기서 5일선이 21선 뚫고 21선이 61선 뚫고 61선이 121선 뚫고 근데 이것만 놓고 보기에는 조금 뭐라 그런다? 시세를 조금 늦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장기 추세니까 역배열로 돼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정배열로 쭉 가겠죠. 그죠? 엔소프트 같은 경우에 정배열로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뭐 크게 늦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의 기준을 놓고 잡으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수요일 날 복습한 내용, 지난주에 복습한 내용, 1개짜리 이평선, 2개짜리 이평선 이러한 부분에서 잡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화면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캔들 우리가 배웠잖아요. 캔들 놓고 보시면 이런 데 다 바닥 다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왜 못 잡아요, 이거? 어? 캔들만 놓고 보셔도 망치형 하나만 놓고 보셔도 다 잡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뭐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뭐 엔소프트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다? 골든 크로스 발생됐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K텔레콤 일봉 차트 놓고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든 크로스 발생된 부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평선도 뭐 이 정도에서 밀집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좀 이탈됐다가 다시 이평선 뭉쳐놓고 그리고 나서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5일선이 20일 뚫고 계속 이런 추세에서 돌려지죠. 이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성으로 앞서는 가성 말씀을 드렸는데 진성이 뭐냐? 그러니까 단기 저점만을 잡는 기준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실 때 이게 지금 정배열로 다 놓여져 있잖아요. 5일선이야 뭐 원체 뭐 등락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정배열로 나올 때가 진성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간이 진성이 되는 거죠. 완전하게 진성. 근데 여기에서 못 잡으셨다 하면은 이러한 구간에서도 잡으실 수는 있습니다. 돌려질 때. 21선 돌려줄 때. 윤정두가 말 바꾸면 큰일 나잖아요. 왜? 5일선, 21선 뭐 공략할 때는 뭐, 이탈되면 사지 말라 해놓고 돌려줄 때 사시는 거 돌려줄 때. 아시겠죠? 여기서 만약에 못 잡으셨다면 중장기로 놓고 보시는 분들은 정배열 구간이니까. 골든 크로스 발생된 이후에. 아시겠죠? 진성과 가성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급해 죽겠는데 빨리빨리 할게요. 자, 골든 크로스 발생이 됐는데 이건 뭐냐? 속임수라고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시가총액 대형주가 여러분들을 속이지는 않습니다. 소형주는 뭐 만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대형주는 굳이 이렇게 속이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그 속임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러한 패턴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힘이 붙인다. 추세를 돌리기엔 힘이 붙인다. 그래서 화면 놓고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중장기 추세가 하향 추세인데 중장기 추세, 하향 추세. 얘도 역배열로 이렇게 다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단기 추세가 21선 돌파하고 61선 돌파하고 21선이 또 61선 돌파하고 올라왔어. 올라온 것까지는 좋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옆으로 횡보를 해야 되는데 단기 이평이 빠졌다는 건 뭡니까? 주가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주가가. 여기서 안착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61선에서. 그러니까 하향 추세의 61선이 돌리질 못해. 61선이 못 돌리는데 121선이 어떻게 돌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향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이 속임수가 아니라 진성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당연히 급등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장기 이평, 61선 이상의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횡보 내지는 추가적인 탄력이 나와줘야만 추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장기 추세 계속 간다 그랬잖아요. 한쪽 추세로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크로스 속임수 이해하기가 이런 맥락이에요. 동국제강을 캔들을 안 보여드리고 선 차트로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서 역배열이 나왔죠. 역배열이 나온 이후에 중간에 이렇게 돌려집니다. 그죠? 돌려지는데 이 빨간색이 5일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옅은 또 황토색이 주가입니다. 주가의 종가인데 여기서 61선 위로 못 움직이고 밑으로 그냥 흘러내려버리잖아요.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단기적으로 5일선이 21선 돌파하는 이런 흐름 들어갈 수 있지만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역배열 구간에 장기 이평 하락 구간에 이걸 왜 들어가냐는 거야. 요만큼 먹으려고. 아모레 퍼시픽 이렇게 정배열 구간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조정 한번 나와서 역배열 안 깨지고 정배열 있을 때 들어가도 수익이 나는데 굳이 왜 여기서 들어가? 이렇게 나오라고? 아니 대형주가 이렇게 깨졌으면요. 악재가 있고 업황이 안 좋고 그러니까 깨졌겠죠. 근데 그게 갑자기 V자로 올라오겠어요? 어지간해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V자로 올라온다 하면 그 다음 추세 여기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떨어지는 칼날을 붙들고 왜 안 가지?
그러면 주말 못 쉬는 거야. 예? 오늘 금요일인데 내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역배열일 때는 이러한 구간도 좀 무시하자. 예? 조금 먹으려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마찬가지예요. 대한항공 앞서 보여드릴 때 뭐라 했습니까? 올라가는 정배열 추세입니다. 이제 좋습니다 했잖아요. 그럴 때 사셔야지 왜 이런 바닥에서 이런 데서 엄한 데서 들어가셔서 힘들어 하시냐는 거죠. 장기 추세가 하락인데. 아시겠죠? 장기 추세 하락일 때는 단기 골든 크로스 나오더라도 단기 공략 이외에는 큰 관심을 가지셨다가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LS 주봉 차트예요. 주봉으로 놓고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됩니까? 치고 올려줘서 이 60일 이평선 위에서 좀 더 움직여주고 여기선 돌려놨어야지. 돌려놔야 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깨진다? 미련을 갖지 말라. 그럼 주장하는 바가 뭐냐? 아니 하락 추세는 보지 말자니까요. 어지간해서는.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쭉 주거나 혹은 조금 더 올라서 주면 그때 보자는 겁니다. 왜 굳이 잘 가는 애들 많은데 이런 거 갖고 그냥 힘들어 하시냐는 거예요. 지금은 엄청 잘 가죠. 오히려 또. 예? 예? 야,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예? 현대건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현대건설 이 바닥에서 또 돌려놨어요. 예? 돌려놓은 흐름이 조금 더 지금 주봉입니다만 일본 기준에서는 또 탄력을 받고 있어. 그래서 건설주 보시라고 제가 분명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의 추세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보셔야지 그냥 막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건설주 보시라고 말씀드릴 때 그냥 막 보시라고 했겠습니까? 이런데 앞 구간에 움직이는 게 뭐예요? 지금 정부의 예? 기획재정부가 이기 내각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됩니까? 건설주에 대해서 호재성 경기 부양책을 언급을 했을 때 올라왔죠. 그러다가 그것이 약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약하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수급이 또 개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찌됐건 정부 정책은 경기를 살려보겠다. 건설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기준이 또 일정 부분 내포되어 있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그런 부분을 전체 감안했을 때 이러한 주봉 기준에서 이렇게 역배열 상태에서 고맙긴 합니다만 이렇게 움직여줘서 욕심 한번 내볼 수 있겠지만은 깨져 내려갈 때는 미련을 두지 말자. 아시겠죠? 맨바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추세 돌려지는 구간에서 편입하시면 충분하니까. 포스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데드 크로스. 상승 추세에서 데드 크로스 발생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어지간해서는 안 깨집니다. 어지간해서. 자, 보시죠. SK이노베이션 얘도 캔들이 아니라 종가 선 차트로 보여드립니다. 예전에 영화를 누리던 시점이에요. 장기 이평이 이렇게 튼튼하게 가고 있는데 단기 이평이 내려왔다. 이게 깨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121선 깨야 됩니다. 깨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옆으로 횡보, 121선 밑에서 횡보 혹은 끌려 내려가야 돼요. 그나마 121선 옆에서 횡보를 하면 관심 한번 가질 수는 있어. 예? 내가 여기서 사서 들어왔다거나 혹은 한번 뭐 관심 가져볼까 하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좋다라는 거예요. 안 깨고 내려가잖아요. 안 깨고. 그럼 역배열된 종목 붙들고 있기보다는 정배열된 종목에서 단기 데드 크로스가 났다? 아이고 장기 추세가 상승인데 넌 뭔 소리 하니? 하면서 이 돌려질 때 어디서? 여기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21선 위,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여기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까지. 예? 이런 종목 다 냅두고 왜 바닥에서 그걸 자꾸 이상한 종목들. 자, 현대글로비스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해 보세요. 자, 현대제철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데드크로스 나오면 어때? 장기 추세가 다 상승인데. 그러니까 추세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잡으시라고, 이럴 때. 아시겠죠? GS건설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뭐 예정 데이터도 계속해서 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1선 지지되고 이게 일시적으로 이탈된다 할지라도 급격히 되돌리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돌리는 구간에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121선 지지됐다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럼 중장기 투자자분들이 되시겠죠? 저의 기준이라면 어디? 여기서 돌리는 여기서. 돌려질 때. 다 돌려지고 위에 주가 올라섰을 때. 아시겠죠?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안 바꿨어요, 저는. 아시겠죠? 계속 뭐 원칙 바꾸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준 잡으시고요. 자, 대우조선해양의 일봉 차트입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 일봉 차트.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횡보를 해서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계속 추세 이어졌어요. 여기서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지됐다고 들어가시는 거 힘들다? 여기 주가 위로 올라갈 때 편입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려 떨어지거나 이렇게 가면은 위험합니다. 왜? 이평선이 누워버리겠죠. 61선 벌써 누웠잖아요. 근데 121선 잘 지지되고 있는 상황에 상승 추세에서 얘가 돌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가 돌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편입 기준을 잡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는 지가 횡보해봐야 121선이니까.
다시 깨진다? 그러면 관심 주면 안 되겠죠. 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을 기준을 잡으시고 하락 추세 종목이 아닌 정배열의 상승 추세 종목에서 속임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러한 구간에서 잘 편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배웠잖아요. 이평선이 언제 꺾이고 언제 들어 올려지는지. 아시겠죠? 121선이면 121 주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어려운 내용 들어갑니다. 두 종목만 딱 보여드릴 거예요. 두 종목만. 뭐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대한항공의 주봉 차트예요. 2015년 1월 달까지입니다. 예? 1월 달까지.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인데 그럼 하락 추세는 무조건 안 들어가느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락 추세에서 캔들 기준에서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상승 잉태형이 사실은 발생돼 있어요. 주봉 기준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죠. 확인형이어서 이만큼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락 추세에서는 윤정도 하지 말랬으니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여기서 반등을 주더니 여기서 횡보를 해줘. 이게 여기가 어디냐는 거야. 61선 위잖아요. 61선 위. 그렇게 해서 61선 밑으로 내려왔어. 아니 여기 계속. 그럼 이 바닥에서 윤정도가 이렇게 된 거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캔들 내가 알아도 쉬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땡큐 하고 들어가실 준비를 해야죠. 예?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60주선 위에서 움직여갖고 60주선이 벌써 횡보로 딱 잡혔어. 하락 추세에서. 그럼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서 계속 움직여 주다 보니까 그리고 고맙게도 120주선 위로 움직여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도 가성이긴 합니다만 얘가 돌려지지 않았으니까 가성이긴 합니다만 정배열에 놓여질 수 있는 구간의 주봉 기준조차도 일봉은 벌써 정배열이죠. 이렇게 돼 있으면. 그죠? 그런 상태에 놓여졌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사느냐? 뭐 어디서 사요? 이럴 때에 여기서 벌써 이렇게 61선 위에서 움직였어요. 60주선. 이렇게 눌려질 때 눌려지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돌려질 때. 아시겠죠? 특히 121선 위로 올라가줬을 때. 이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 여기서 부담이 돼요. 왜? 이만큼의 기간이 없었으니까. 단기적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0주선을 봐야 되니까. 힘들죠? 확 돌리기가.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평선을 하락 추세를 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지는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이게 얼마예요? 3만 원대 중반일 거야 아마. 얼마나 좋아. 예? 이런 종목이 뭐 대한항공만 있느냐? 아니죠. 지금 건설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 그죠? 어저께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LG U 플러스 주봉 차트입니다. LG U 플러스. 얼마나 좋아요. 예? 이 바닥에서 한번 치고 올라가는데 못 쳐. 역배열을 못 뚫어. 근데 고마운 거에 어떻게 됐어요? 막 60주선 위에서 계속 움직여줘? 고마워. 근데 아쉽게도 내려왔죠? 에이, 이거 뭐야? 하고 있는데 이런 바닥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려줘서 이 이평선들 위에 있죠. 그럼 여기서 120주선 올라갔을 때 여기서 들어가실 수 있고 더 좋은 거는 또 눌러줬어. 여기 눌러주더니 돌리죠. 이거 왜 못 들어가? 이걸 왜 못 들어가? 여기서만 들어가면 이 정배열이 이게 얼마 주봉에 이만큼이면 1년이에요. 1년 동안 배 뚱뚱 두들기면서 100% 200% 수익 내고 있고 여기서 캔들 망청 떠서 이만큼이에요. 바닥에서부터. 여러분들 다 배우신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복습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배열에서는 당연히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 복습하실 때 보셔도 충분하다. 아시겠죠? 저 목 아파 죽겠어요. 지금 빨리빨리 해서 뒷부분 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숨가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이해 안 되시면요. 말씀드렸죠. 저희 불TV에서는 항상 무료 매일매일 야간 늦게까지 무료 교육방송 계속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오셔서 이러한 소중한 내용들 다 받아가시고 또 이렇게 알려드렸는데도 종목 검색을 못 하시겠다. 그럼 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지식으로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교육교재 다운받으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금요일이라 그런가요? 저도 굉장히 흥분되기도 하고 아주 숨이 차 죽겠습니다. 벌써 3일 연속 강의를 했더니 목도 아프고 죽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또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실시간 채팅 또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질문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 가지고 종목을 선택하셔서 그 종목에 대해서 또 문의도 주시는데 좋습니다. 꼭 그렇게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만 된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번 주 추세 분석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추세 분석 중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죠. 반전일과 되돌림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또 섹시한 그런 추세 분석 마지막으로 진행해 드릴 텐데 반전일과 되돌림 이것은 오늘 금요일이니까 조금 쉬어가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심화된 부분에서 더 심화될 부분은 더 심화되게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기준에서는 조금 여태 배워오신 부분을 조금 쉬어가실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 안 되시면은 같이 또 들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면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반전일입니다. 반전일이란 이렇게 또 해놨어요. 반전일이란 사전적인 의미 필요할까요? 반전됐다 그러잖아요. 반전됐다. 반전된 날짜. 예? 반전된 날짜에 별 의미조차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 반전일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을 만큼 특징적인 날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 특징적인 날이 없죠. 이렇게 가다가 어디가 고점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전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특징적인 날이 위에서든 바닥에서든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공짜로 드시는 거잖아요. 어디가 고점일지 어디가 바닥일지 솔직히 잘 모르는 기준에서 이러한 그 반전일 패턴이 딱 떠준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 반전일은 그 패턴이 추세가 바뀌는 날짜, 정확한 날짜, 그 기준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고가 반전일과 저가 반전일, 바닥에서 반전, 고점에서 반전 이게 있고요. 그다음 기조 반전일 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부분이긴 한데 흔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흔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종목들 놓고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앞서서 반전일의 특징도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하루 혹은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패턴이든지 일반적으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된다. 이제 거래량 이제 제가 조금씩 노출해 드려요. 거래량 조만간에 배울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당장 거래량에 1차적으로 배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을 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대량 거래량 이거 좀 중요하니까 이해하시고요. 고점, 저점 어느 곳에서든 나타난다. 고점, 저점.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하죠. 고점에서 하락 반전은 급속도로 나옵니다. 네?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급속도로 떨어져 내려오는데 바닥에서는 대량 거래 터지고도 완만한 상승이 나옵니다. 이거 별표 치시라는 이유가 딴 게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급 나갈 때는 솔직히 내가 안 갖고 있잖아. 모르잖아. 그럼 내가 갖고 있으면은 벌써 반전일이라는 거 알게 되면 그때 벌써 차익 실현하시면 되는 거고 고점이니까. 그리고 급락을 하게 되면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닥에서 돌려지는 흐름 그 기준은 어떻게 된다? 그게 급등하면은 참 답답한 거죠. 교육할 필요도 없죠. 근데 상승 반전은 완만하대요. 얼마나 좋아. 그럼 상승 반전할 때 들어가시면 되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하루 혹은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반전일 하루에 대량 거래량 수반돼서 이렇게 하루에 딱 형성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틀에 걸쳐서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날 있죠. 가장 거래량이 많은 날, 가장 거래량이 많은 고점을 형성하고 종가도 이렇게 양봉으로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의 흐름 이틀에 걸쳐서 형성되는 거. 그러니까 상승 추세이긴 한데 너무나 많은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예요. 꼭지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다음날 기준에서 어떻게 되냐면 역시 상승으로 나오긴 하는데 요 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거래일 종가보다 약해. 종가가. 그러니까 음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하락 잉태형이 되는 거고 하락 잉태 확인형까지
분출이 되는 건데 이 거래량이 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순도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루가 아니고 이틀에 걸쳐서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량 거래 터졌는데 오늘은 안 빠졌어? 뭐 오늘 뭐 괜찮아? 아닙니다. 그 다음날 급락이 아니더라도 추세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염두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실전 차트 뭐 간단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꽤 중요한 내용이기도 했기 때문에 실전 차트를 10개를 갖고 있어요. 10개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한라 비스테온 공조. 자, 일봉 차트입니다.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평상시 펑 하고 나오죠. 빵 하고 나옵니다. 그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엄청난 갭상승이 나서 엄청난 갭상승. 근데 이게 그러면 돌파갭은 무슨 아무 데서나 돌파갭이요. 여기 뭐 중요한 뭐 저항선이 있었어요? 이 앞에? 없었잖아요. 저항선 없이 그냥 뭐 어떤 호재가 나와서 돌파갭이 나왔겠죠. 예? 그리고 뭐 5거래일 만에 메꿔줘야 된다 했는데 지금 한라 비스테온 공조 같은 경우에는 발음도 어려워요. 근데 이거 뭐 외국계 지분이 많지 않나요? 평상시 거래량도 별로 없는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러한 맥락에서 조금 점진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종목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어떻게 급락. 아시겠죠? 그리고 급락이든 완만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놓고 보시는 건 뭐예요? 상승 추세에서 대량 거래량 터지고 난 이후의 흐름. 고점 못 높이죠, 그 다음날. 고점 못 높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고점으로 형성이 된다. 뭐 이게 단기가 됐든 중기가 됐든 고점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 삼성물산의 일봉 차트입니다. 엄청나죠, 이거? 엄청나. 이게 이제 우리 배운 돌파갭. 네? 네? 우리 배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쭉 뭐 어디선가 뭐 돌파갭이 있었을 거고 뭐 상승갭이 있었을 거고 혹은 뭐 그냥 추세대로 올라왔든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갭이 나오죠?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소멸갭. 네? 이것도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음봉이 뚝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이빠이 실려. 죄송합니다. 이빠이라고 그래서. 많이 실려. 많이. 엄청나게 많이 실려.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예요. 평상시 거래량 대비. 이러면 자꾸 거래량 설명이 되는데 어찌됐건 반전일의 기준. 뭐 이거 뭐 거래량 뭐 많은 설명 드리는 거 아니니까 간단한 설명이잖아요. 그죠? 안 배우셨다도 해도 오늘 배우신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 라인에서 나오게 되면 고점으로 인식해야 된다. 반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전략 잡으시기 좋죠? 자, 한국타이어 일봉 차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거래량. 근데 죄송스럽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한국타이어 나오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이러한 종목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종목 중에 블럭들이 있어. 블럭들. 이거 미리 말씀드리지 않으면 또 혼날 수가 있어. 교육의 목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이런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놓고 보실 때 간혹 가다가 뭐 이런 경우는 상관없습니다만 블록딜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록딜. 뭐냐면 대주주 지분 혹은 외국인 기관 지분을 시간 외에 거래하는 경우에 이런 거래량이 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그러한 거래량은 아닐 겁니다. 왜? 고점에서 인식이 돼서 음봉이 떨어지거나 혹은 이러한 흐름이 나온 거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한국 타이어는 아마도 지금 블록딜 가능성이 좀 있는데 어찌됐건 교육 자료니까 그렇게만 이해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수반되고 이 고점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반전일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롯데쇼핑. 그리고 롯데쇼핑은 그냥 정상적인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더 터졌을 뿐이지. 그리고 자, 여태까지 이제 하락 종목만 보여드렸더니 하락 반전만 보여드렸더니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상승 반전도 보시죠.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뻥 하고 터져요. 뻥 하고 급락이 나오다가 뻥 하고 터지니까 올라왔어. 윤정두가 이렇게 되면은 완만하게 상승한다고 그랬는데 급등이 나와버리네. 원체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급등도 아니야. 조금뿐이 못 돌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누르죠. 누르면 왜 이럴 때 못 들어가십니까? 왜? 여기 거래량이 바닥에서 이걸 바닥으로 인식하고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줬다면 저기서 물량 잡은 사람들이 그럼 더 많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깨고 내려가야 되겠죠.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바닥 인식을 잡았다는 겁니다. 쌍바닥 찍고 돌리는 추세 흐름. 단기적으로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추세, 이평선 다 배웠으니까 그걸 놓고 대응을 하셔도 무난하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대우 인터내셔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이면 얼마나 따뜻해 더 갈 수 있죠. 주봉 같은 경우에도 단기 급락 이후에 거래량이 빵 터집니다. 네? 터지고 나서 돌리는 흐름. 아시겠죠?
터지고 나서 깨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왜? 바닥에서 거래량 터졌다는 거는 위로 올라가겠다. 지금 주가가 이제 싸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아시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뭐 망치형 캔들 하나 빵 하고 떠졌잖아요. 얼마나 좋아. 땡큐지. 그죠? 이게 만약에 고점에서 빵 하고 거래량 터졌으면 고점에 차익 실현하기도 좋은 신호가 된다는 겁니다. 매번 저렇게 나오진 않아요. 매번 저렇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저러한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염두를 해두시고요. 롯데 칠성의 일봉 차트. 이것도 아마는 제가 볼 땐 블록들 물량 같기도 합니다만 어찌됐건 교육용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쪽에서 바닥 뭐 망치 하나 뜨고 돌리는 흐름. 그래서 반전일의 실전 사례를 이런 식으로 찾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대림산업. 이것은 정상거래량이죠? 정상거래량인데 평상시 대비해서 월등한 거래량이 뜬 이후에 상승 쪽에서 반전 떨어질 때에 이틀에 걸쳐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뭐 이틀 정도 걸쳐서 진행된 이후에 추세는 반전으로. 전체적인 추세도 이렇게 되면 이평선도 단기 이격 발생된 이후에 이평선도 돌려지는 흐름이 나와 좋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반전일에 대한 실전 사례 잡아내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쭉 봤어요. 지금 뭐 10종목을 다 보여드렸는지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 종목을 보여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또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2종목 정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종목까지 마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도 업종도 말씀드려야 되거든. 아시겠죠? 2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게 되면요. 현대증권의 일봉 차트예요. 이 시점에 뻥 하고 또 터져줬어요. 2010년 말, 뭐 2011년인데 야! 왜 자꾸 옛날 것만 보여줘?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이 증권 업종에 대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해서 이제 그 증시부양책이나 경기부양책 계속 이제 언급이 나오고 있죠.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일부 언급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증권주가 살짝 들썩거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심리적인 면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다만 증권주 중에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얘도 뭐 시가총액이 지금 몇 조 하죠. 몇 조 정도 하는데 수급이 상당히 개선돼 있습니다. 수급이. 그래서 지금 반전일이어서 이 기준을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 기준은 표출되어 있지는 않고요. 수급 부분과 추세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이 삼성증권이 표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권주가 나와 있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증권주를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옛날 차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제 기준에서는 삼성증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여태 교육받으신 내용으로 편입 구간을 혹은 추세 부분에 있어서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데서도 캔들 이런 거 놓고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망청 나와서 그냥 쭉 가버리잖아. 아이고 행복하네요. 마지막 종목 한 종목 보여드립니다. 현대 미포조선이에요. 미포조선도 너무 장기를 갖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야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니죠. 뭐죠? 이거죠. 바닥에서 거래량 빵 터지고 나서 이렇게 추세 돌리는 구간에 단기 수익도 내실 수 있는 기준이다. 아시겠죠? 저도 숨찹니다. 저도 숨차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여태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반전일이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은 다시 여러분들도 설정을 하십시오. 왜 중요합니까? 저게 흔하게 나오는 매매 사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블록들 분량이 있는 종목까지도 갖고 나와서 보여드린 거예요. 자꾸 눈으로 보셔야 되니까. 어느 날 어떤 종목의 주가가 바닥이건 고점에서 펑 터져요. 터지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집니다. 그러면 추세 반전의 신호로 잡으십시오. 소형주는 좀 부담이 돼요. 대형주 기준에서는 잡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어려우신 분들은요. 교육교재 지금 바로 다운받으십시오. 너무 많은 자료 한꺼번에 보셔서 힘들잖아요. 교육교재 바로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첨삭지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교재 다운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사실 오늘은 금요일이라서요. 오늘 교육 받으시더라도 사실은 주말 쉬시기 때문에 종목을 굳이 또 이렇게 언급드릴 필요가 있을까 해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또 현대증권 이렇게 교육 자료를 놓고 보다 보니까 삼성증권이 또 언급이 됐네요. 늦은 시간까지 계속 시청을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가 있죠? 되돌림이 있습니다. 되돌림은 나중에 또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 한 번쯤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만 오늘 기준에서는 전체 추세 분석에 이러한 분석 방법도 있다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전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 야, 저것도 내가 좀 공부 제대로 해봐야겠는데? 이런 생각 번쩍 드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화면 통해서 이론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쓴 건 제가 지워야겠죠. 자, 지웠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니까 읽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번 더 교육자료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되돌림 비율은 25에서 33, 55, 50, 66, 75 등이 있다.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되돌림이란 뭐냐면 이렇게만 가겠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또 오겠죠. 네?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자율 반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렇게만 가겠습니까? 이렇게도 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쪼개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25%면 4분의 1인 거고요. 33%면은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50%면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66이면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75면은 4분의 3.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25% 혹은 3분의 1 혹은 절반 혹은 75%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되돌림이 나온다. 이것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형성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전략 잡기가 좋더라 라고 해서 진행이 되는 패턴 추세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되돌림의 특징은요, 지속적인 흐름에 반발하여서 자율 반락이 나온다는, 자율 반락이 나온다는 그런 내용이다. 풀백 현상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비율 부분에 강력한 지지선 혹은 저항선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건 실전 차트 놓고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퍼센테이지 비율이 몇 분의 1, 몇 분의 1, 몇 분의 1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써 있네요. 영어예요. 또 영어로 하면 또 저도 힘들어요. 저 일본어 분이 잘 모르는데. 일본에 갔다 왔어요. 5년간 유학하고 왔는데 지금 많이 까먹었습니다. 어찌됐건 트리덴트 시스템 이렇게 있어요. 이거 기억해서 지우십시오. 왜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환시장의 딜러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왜 갖고 나왔냐? 이런 것도 있다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세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갔어. 만약에 올라갔을 때 되돌림 구간이 최소 25에서 33 그리고 50 그다음 66, 75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 정도에서는 일단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놓고 잡으면서 가장 꼭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적당한 수준의 매매 패턴을 구축하자라는 포지션을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조금 금융공학이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다만 차트 또 놓고 보시면은요, 막상 또 생각이 달라지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 원리는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아시겠죠? 나중에 읽어보시고 차트, 실전 차트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감이 더 오시죠. KTNG 일봉 차트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가실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추세 분석, 이렇게 놓고 그리셔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윤정두가 알려드린 이렇게 가운데 줄 긋고 이 밑에서 편입, 위에 올라가면 차익 실현, 또 내려오면 여기서 요런 라인의 편입, 차익 실현, 편입, 차익 실현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 이평선도 있을 거고 이격도 있을 거고 수급이 있을 거고 많이 있습니다. 펀드멘탈이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놓고 보는 되돌림의 현상이란 뭐냐면 딱 보여드릴게요. 눈이 번쩍 하실 겁니다. 눈이 번쩍. 띵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올라갔죠?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이거 저항이야.
저항이야. 그럼 조정을 받는 순간에 어디까지 내려온다? 50% 정도 되돌린다. 예? 50% 정도 되돌린다. 그 기준이에요. 예? 거기서 돌려서 이 중간은 뭐냐? 야, 중간은 별로 의미 없죠. 이렇게 한번 크게 움직인 부분의 범위를 잡아야지. 그죠? 그렇게 돼서 50% 정도, 물론 25가 될 수도 있고요. 25가 될 수, 여기면 25겠네. 그죠? 25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33이 될 수도 있습니다. 66이 될 수 있어요. 75가 될 수 있고. 근데 이 중에 하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25를 깨고 내려가면 33. 33 깨고 내려가면 50. 50에도 돌렸어? 오케이, 땡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 또 저항이 형성된다. 만약에. 근데 여기서 저항이 형성이 안 됐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넓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정도까지의 반등을 줬다는 겁니다. 반등을 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역시 50%. 뭐 이게 정형화돼서 무조건 50%는 아니에요. 다시 이렇게 해서 움직였는데 고점이 이 정도로 등락 범위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75%의 조정.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무슨 소린지. 근데 전장으로 한번 볼까요? 전장 보지 말고 다음 장에서 또 다른 종목으로 또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실 때 우리가 추세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추세 그림을, 새로운 추세를 그리든 뭐 어찌됐건 이 추세에서 매매 전략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아까 그 그림이 있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표들을 플러스 시키면 더 좋잖아요. 안 그러면 캔들 하나만 가지고 그냥 진짜 끝까지 캔들 하나만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캔들 배우고 이평선 배웠잖아요. 네? 영혼과 에너지 배웠잖아요. 거기에 보조지표 앞으로 배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개라도 더 넣고 보자는 거예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방금처럼 추세도 보시고 이평선도 보시고 수급도 보시고 펀더멘탈도 보시는데 거기에 되돌림도 한번 놓고 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선 이후에 얘가 단기 고점 음봉이 떨어지고 단기 고점 형성이 됐어. 만약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5일선 차익 실현을 했어. 얘가 얼마큼 빠질까? 이렇게 빠졌더니 보니까 애매한 구간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뭐 33이다 혹은 25다. 여기서 돌려줘?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 찍고 돌리는구나. 그럼 어디까지 가나 또 보자? 보고 난 이후에 또 50% 조정? 그럼 여기서 돌려줄 때 편입? 이런 기준의 매매 사인도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차익 실현 이후에, 지금 이평선이나 이런 그림을 다 뺐습니다만,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구간의 설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평선이나 이런 거 의존 안 하시고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평선에 뭐 기울기 또 혹은 재탈환 또 이격도의 흐름 이런 것과 플러스해서 또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해서 이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심화교육에서 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다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HTS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실전 차트만 한두 개 더 보여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죠. 삼성화재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그냥 놓고 보시면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죠? 뭐 물론 여기 추세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툭 하면 추세야. 다 상승 추세네. 그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뭐 이런 추세로 놓고 보실 수도 있어요. 여기 저항 라인이 뚫어졌어. 새로운 저항이 생겼어. 좋아. 지지가 됐네. 뭐 이러면서. 근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돌린 구간의 설정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화재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이거 어떻게, 이게 또 하락이네. 하락이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하락인데 돌려지는 구간에서 어떻게 돌려지는지 마찬가지로 추세를 놓고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되돌림이니까 되돌림. 돌려질 때 어떻게 됩니까? 뭐 많이 되돌려질 때 뭐 75%까지도 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게 해서 이 기준을 놓고 또 여러분들이 전략을 전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LG일봉 차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돌려지는 흐름들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기도 하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많은 시간 할애해서 중요한 시간, 소중한 시간 할애해서 접속을 하셨는데 시청을 하셨는데 종목 어제까지 주더니 왜 안 주냐? 드렸잖아요. 녹화방송 다시 보세요. 삼성증권도 언급을 드렸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종목을 잡아내실 수 있게끔 오늘 충분하게 다 복습도 해드리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너무 어렵고 힘드시다 하실 경우에는 풀TV 오시면은요,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유능한 전문가분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교육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을 계속 진행해 드립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꼭 낚시하시는 방법, 주식시장에서 승리하시는 방법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겠고요. 무료 교육 교재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여러분 지적 능력을, 기술을, 비법을 더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